뉴빌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요즘 이슈 단지죠. 올림픽 파크폴에 온 현장을 왔는데요. 이 단지가 정말 이슈가 많았잖아요. 2023년 작년 1월에 분양을 했을 때 고분양가 가격 때문에 정말 그때 뭐 사람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미분양이 났던 그런 단지였는데 지금은 정말 완전히 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석구석 좀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 보시죠.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알려진 정비사업인데요.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 뒤로에서 잠실 롯데타워도 보이고 여기 보니까 엄청 넓어요. 엄청 넓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1동, 2동, 3동, 4동. 그런데 요 4동 라인만 대로변 나머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하가 전부 다 여기는 요렇게는 다 연결돼 있고 뒤쪽으로 보시는 데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둔촌초등학교예요. 아파트를 봤을 때 1단지 그리고 2단지 대부분의 단지가 여기 둔촌초등학교로 가고 2단지의 일부 동 그리고 3단지는 전부 다 위례로 가요. 그럼 4단지는 어떻게 하냐? 4단지는 411동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나눠서 반은 둔촌, 반은 위례 이런 식으로 학교를 내년부터 다니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참 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입주 2주차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하는 소리도 들리고 입주하시는 분들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는 가구를 좀 뜯어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새 가구다 그러면은 저렇게 막 경첩 저렇게 구멍난 자리도 없을 거고 이렇게 보양을 안 해놓고 이렇게 만약에 새 가구다 라고 하면 안 되거든. 여기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나무가 정말 큰 나무인데 이런 식으로 조경도 해놨고 지금 여기 또 보니까 티하우스가 있어요.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입주가 지금 저번 주부터 했잖아요. 네네. 좀 어느 정도 입주했어요? 지금 입주 일주일 차라서 네. 아직 많진 않고 약 1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0%? 네. 여기 전체 세대수가 지금 12,000세대잖아요. 네. 그 중에 10%면 1200가구 했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 큰 대단지, 1000세대급의 단지가 다 입주한 거랑 똑같네요. 네. 지금 요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뉴스 기사 엄청 많이 났잖아요. 잔금 대출이 안 된다. 네. 어때요, 진짜 상황이? 일단 잔금 대출이 이제 주담대 한도가 갑자기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1월 말 정도에는 아마 주담대가 다시 리셋돼서 한도가 조금 풀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이후로 밀어놓으신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는 거는 내년에 다 입주하겠다, 그죠? 그러신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입주가 제일 많은 거는 12월 달이에요. 전월세 임차인 분들은 12월에서 1월 초쯤에 이제 아이 학교 같은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때 대부분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이번 달이 대목이네요. 여기가 4단지, 여기가 1, 2, 3단지잖아요. 로얄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로얄동 어디입니까? 로얄동 콕 집어서 얘기하면 콕 집어서. 1단지는 107동이 제일 107동. 107, 108이 제일 인기가 바로 학교 많고요. 가니까. 네. 그리고 나가는 건 바로니까. 네. 스포츠 컴플렉스도 매우 가까워서 컴플렉스 이용하기 이쪽에 편하고요. 그리고 2단지 쪽은 2단지는 단연 208동, 208동. 207동이 뻥뷰이기 때문에요. 뻥뷰면서 여기가 또 학교니까. 네, 학교니까 일석이조. 3단지는 이 9호선하고 가까운 동들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요. 317동, 315동이 제일 인기가 많고. 여기요? 아니 그러면 오히려 여기 지하철 바로 붙어 있는 여기가 여기는 이제 소형 평수들만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4단지는요? 4단지는 단연 422동이 제일 인기가 학교, 많습니다. 지하철역 그러네요. 와. 올림픽 파크포레오니까 다 뽑았어. 우리 여기 작년 1월 달에 분양했잖아요. 네, 그때 뭐 12,000세대인데 그중에서 일반 분양은 대략 한 5,000개 나왔잖아요. 네. 그중에서 또 한 1,000개 넘게 미분양이었단 말이에요. 됐죠. 네. 그때 13억 전후로 분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일단 34평 기준에서는 매매가가 23억대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그냥 10억 올라갔네. 네, 바로 입주할 올라갔습니다. 전세가는 34평은 조합 분하고 일반 분양분하고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일반 분양분은 실거주 의무 요건이 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사이에 세입자분들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은 어쨌든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 낮고 조합원 분양분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높게 형성돼서 9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로 분포되어 있고요. 9억 5천 매물은 지금 저층이나 아니면 4단지 쪽에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0억에서 10억 5천 정도 네, 사이네요. 10억 전후라고 생각하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 네. 입주권 쪽만 거래가 된다는 건데 네네. 보통 조합원 입주권은 대부분 현금 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현금 내고 지금 거래가 되나요? 거래가 충분히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돈 정말 현금 많아요. 일단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한 10억에서 15억 사이로 네. 있으셔야 여기 올림픽 파크프레임 매수하실 수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현금을 그냥 15 네. 이상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조합원분들은 그 안에서 분담금이나 모든 게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되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 원래 실거주 2년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중간에 한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유예를 해주는 걸로.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네. 2년을 실거주를 하는 의무 조항이 있고요. 의무조항 있잖아요. 무조건 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3년 유예를 시켜줬어요. 3년 그래서 유예.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네. 지금 바로 입주하셔서 2년을 채우시고 돼도 되고. 네, 매도를 하셔도 되고 네. 전세는 음. 그러니까 맥시멈 3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그래서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를 하면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갱 청구권 쓰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여기는 법과 법이 약간 충돌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인식은 다 하고 계세요. 임차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네. 임대인이 법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입주할 때 세입자가 이제 나간다는 그런 특약을 좀 쓰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거기서 나 1년 더 살래 배째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쪽은 보니까 해가 너무 잘 들어와. 너무 잘 들어와. 그래서 지금 이 동 있잖아요. 이 동이 완전 로얄독이래요. 야,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시는 요 동들 있잖아요. 요 동들이 전부 다 정남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대략 한 중간까지도 해가 안 들어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 시간이 12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저쪽에 해가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정남향을 해가 잘 들어오는 것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야 이거 해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정남향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해가 이거 봐보세요. 해가 하나도 안 들어와. 저는 이거 정말 입주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야, 우리가 이 단지를 지금 쭉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 라인은 1동, 2동 그리고 여기가 3동이고 요 뒤에가 4동 라인이잖아요. 4단지 쪽인데 야 진짜 너무 끝도 없어.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걸어가면 한 2km 되려나? 엄청 기네요. 와. 야, 여기를 보니까 320동하고 321동 같은 경우에 주복으로 돼 있어요. 밑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밑으로 또 지하철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3단지가 인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요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거는 더 높은 것 같아. 가격대가. 야, 이거 좋다. 바로 지하철 연결되고.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3단지 끝자락에 9호선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1단지 끝에 있는 분들이 9호선을 타려고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타기 위해서 단지 내에서 차로 이동한다. 야, 재밌네요. 단지가 너무 크니까. 야, 지금 여기가 한참 입주하고 막 이런 식이라서 여기는 아예 신호도 없네요. 저기 지금 보이는 곳이 위례초등학교거든요. 야, 우리 아까 봤던 둔촌초등학교는 지금 한창 막 짓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지금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감이 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야, 어쨌든 새 아파트에 새 학교 가면 기분 좋겠다. You build. 오늘은 강북권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성북구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분양하는 단지거든요. 이곳만의 장점이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보시죠. 규모가 지하 4층부터 18층까지 19개 동 1223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은 509세대다. 입주 시기가 2027년 4월로 일단 예정이 돼 있고요. 모델하우스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오픈했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2일인데요. 다음 주에 특공, 그 다음 주에 당발이 있으니까 일정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당첨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바로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해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게 해당되는 상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입주자 저축에 가입할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당첨이 되면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납입이 12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쨌든 1년이 걸립니다. 자, 공급 세대를 보면 59부터 84까지 있는데 전체 세대가 가점 40%, 추첨 60%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지금 우리 단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 단지 근처로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보면요. 거기가 종로, 을지로, 동대문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롯데캐슬에서 직주 근접으로 이동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역으로 보면요. 보문역, 창신역, 항성대 있고요. 옆쪽으로 해화역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이쪽으로 바로 진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개의 역이 있어서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트리플 역세권?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요. 보문역에서 단지까지 가는데 걸어서 한 22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가 다 경사예요. 오르막 경사란 말이에요. 창신역에서도 마찬가지 20분이 넘게 걸리는데 여기도 엄청난 가파른 오르막이란 말이에요. 단지에서 지하철로 가는 거는 내리막이지만 퇴근하고 갈 때는 오르막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거리상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길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큰 길이 나 있는 도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나마 한성대 입구역에서 단지로 갈 때 요게 거리가 그나마 제일 짧습니다. 우리가 강남으로 갈 때는 일단은 지하철역 쪽으로 가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보면 한성대 입구역에서는 환승에 33분, 창신역에서는 환승을 2번 해서 26분, 보문역에서도 환승을 2번 해서 26분, 대략 한 30분 전후로 소요가 된다. 이 단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요. 위성 사진을 보면 요 주변으로 전부 다 빌라촌들이에요.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입주해서 들어갔을 때 주변이 깨끗이 다 정비되어 있는 그런 컨디션은 아니고 빌라들 중앙에 우리 단지 위치한다. 그런데 여기가 단지 이름이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잖아요. 야, 근데 창경궁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 단지 기준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차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7분 이상이 소요가 된다. 물론 뭐 거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예전에 분양했던 경희궁 자이, 경희궁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경희궁 바로 인접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분양을 할 때 재미를 많이 봤어요. 세대수가 전세 세대수가 200세대가 아닌데 일반 분양이 110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최고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희궁 유보라 같은 경우에 2026년에 입주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수를 누리고자 창경궁 롯데캐슬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단지에서 전체 높이가 18층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과연 뭘까? 그런 네이밍하는 부분에서 너무 좀 갖다 어거지로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 자, 그렇다면 우리 단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인데 가격을 보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가격이 쭉 다 나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 상기 공급 금액은 발코니 확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 있잖아요. 발코니 확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코니 확장이 정말 무상으로 해줄까? 분양가 포함 아닌가? 평대별로 가격을 보면요. 59A부터 84까지 가격이 10억 8천, 뭐 10억 9천, 10억 5천, 84 같은 경우는 13억 9천. 평당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59A 같은 경우는 4,500이 조금 넘고 84 같은 경우는 4,200. 어라? 59 타입이 84보다 평당가가 더 높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발코니는 무상 확장이지만 뭐가 빠져 있다? 에어컨은 금액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프리미엄 5대 기준으로 했을 때 890만 원이 더해진 금액. 그래서 84 기준으로 보면 대략 14억 정도의 금액이 책정됐다. 우리 단지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지금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단지 있죠? 삼성 푸르지오인데요. 864세대인데 17년 된 아파트예요. 가격이 얼마? 8억 7천. 워낙 연식이 오래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 그리고 우리 단지가 일반 분양은 적게 하지만 일단은 대단지잖아요. 비교하는 단지들도 그 주변에서 그래도 조금 단지 수가 큰 거를 비교를 할 때 요 단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단지가 어디냐면 바로 밑에 있는 요 단지인데 쌍용 2단지 919세대. 근데 32년 차에 32년 차. 가격이 얼마? 7억 천. 결국은 이 주변에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단지는 구축들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딜 봐야 되냐? 이쪽에 보문역 바로 옆에 보면 리슈빌 하우트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세대수가 작습니다. 465세대밖에 안 돼요. 입주 3년 차. 가장 최근에 입주한 신축 단지다.
근데 여기 가격대가 어떻게 된다? 15억이 넘게 돼 있잖아요. 어라? 뭐지?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해 보면요. 물건에 대한 호가가 15억부터 16억, 17억까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지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향신료 롯데캐슬 시그니처 가격이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시세 가격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보로 가는데 일단 20분 넘게 걸리는데 그리고 다 오르막인데 어떻게 역세권이에요? 대단지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가만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요. 정말 좋은 상품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 무이자 이런 거를 안 해줘요. 왜?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롯데에서도 약간 한 발 빼는 거예요. 여기 분양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한 개의 당근을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입지와 가격에 대한 얘기로 정리하고요. 평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스타트. 자, 평면을 보시면 전체 509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게 5구시 84입니다. 요 두 개 타입을 알아볼 텐데 단위 세대를 보기 전에 먼저 단지 배치도를 보시죠. 보면 여기 사이트가요. 여기가 큰 도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동 라인, 여기가 2동 라인, 여기가 3동 라인으로 세 개가 다 쪼개져 있어요. 여기 사이트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도 동별로 다를 것 같아. 우리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보면 판상인가 타워 영상 제가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는 복합형인 타워와 판상을 섞어서 하는 단지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109동이잖아요. 여기가 타워, 판상, 타워, 판상 요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면 5구C 타입입니다. 남동향으로 다 이루어져 있네요. 현관을 들어와서 신발장 있고요. 복도를 지나 주방과 거실이 있는 타입이고 위쪽으로는 침실들 두 개가 있네요.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 형태와 아일랜드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고 여기 식탁 붙이면 되겠죠. 재밌는 건 안방을 들어와서 욕실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욕실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공용, 여기가 부부. 5호 타입 볼 때 세 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주방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리고 부부 욕실에 샤워 부스가 있느냐, 안방 쪽에 화장대와 드레스룸 있는가 봐야 된다 했는데 요 두 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무조건 붙박이장을 놓는 형태로 가야 된다. 나머지 특이사항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5구 타입 치고는 다용도실도 좀 크게 뽑아놨네요. 84는 판상형인데 요게 3베이 형태로 구현이 돼 있네요. 현관 들어와서 양쪽으로 신발장 있고요. 복도를 기준으로 거실과 주방이 나눠져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D자 형태 키 큰 장 들어가고 식탁이 여기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죠? 안방으로 들어왔을 땐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작게 들어가 있다. 화장대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 드레스룸이 매번 작아요. 웬만큼 평면이 좋은 5구 타입에 나오는 정도의 지금 컨디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84 평면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는 줄 수가 없다. 다만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간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면 마감재 리스트가 있으니까 요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가면 옵션들도 되게 많아요. 현관 중문부터 스타일업 쭉 해서 3구 인덕션까지 전체 금액이 3,640만원 84 기준으로 옵션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봤을 때 84 기준으로 분양가에다가 에어컨 5대 들어가고 옵션까지 넣는다라고 하면 대략 얼마? 14억 4천 정도가 들어간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VR을 좀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요. 홈페이지에 VR이 없어요. 그래서 롯데에서 제공하는 영상에 공간별로 제가 캡처를 떠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거실 뷰인데요. 거실이 딱 보니까 어떻게 유리 난간대, 간접이 들어가고 똥똥똥 집부등이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이쪽을 보면 여기가 필름 판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필름 판넬 들어가, 요런 부분들 다 필름 판넬 들어가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주방은 D자 형태의 요 큰 창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요렇게 키 큰 장 들어가고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들어가는 거,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부분 보이고요. 주방이 D자 구조에서는 항상 이렇게 측면이 마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2단으로 오픈 선반을 하고 위쪽에는 수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마감을 했네요. 상부 쪽에는 일반적인 주방 조명이 들어갔습니다. 요런 거 보면 아쉽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상부장 간접 조명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런 거 조금 아쉬워요.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요. 요 코너 부분 있죠. 요 코너 부분이나 식색이 위쪽으로, 그리고 전기 오븐 위에 보면 요 라인들이 있잖아요. 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렇게 목대 손잡이 쪽이 일자로 쫙 돌아가면 너무 이쁜데 이거 왜 이렇게 할까? 디테일이 부족한 거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리고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정말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이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게 있어요. 바로
식색이에요, 식색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세기는 어떻게 개수대 옆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수대 여기 있는데 식세기를 여기 놨어요. 여기. 왜 우측에 놓냐고. 이 외쪽에 자리가 있는데.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레스룸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붙박이장이 필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옵션으로 줬어요. 옵션으로. 부부 욕실 보면 보니까 600에 600각짜리 큰 타일을 벽에 썼고요. 바닥은 300에 300각짜리 톤 다운 시킨 형태로 마감이 들어갔고 양변기와 세면대 뒤쪽으로 들어간 벽과 선반석을 좀 포인트로 해서 엔지니어드 스톤이 들어갔네요.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 색깔이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면대 하부장 있는 거는 되게 사용성이 좋다. 뉴빌드. 오늘은 뉴빌드 TV가 분석한 단지들 중에서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된 단지들을 살펴보면서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단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송도역 센트리폴 상품인데요. 1블록, 2블록, 3블록인데 3블록이 분양을 했었던 현장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254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전체가 다 나왔죠. 이 단지 이슈가 뭐였죠? 맞습니다. 송도인데 송도가 아니 송도가 그랬잖아요. 송도는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거리가 있는데 요쪽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떠니 입지가 어떠니 막 그랬잖아요. 84 기준으로 해서 7억대가 넘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송도 신도시에 있는 조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가격이면 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신축 아파트라지만 송도가 아닌 지역에서 분양하는 게 이게 분양이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뚜껑을 딱 까봤더니 어떻게? 평균 청약 경쟁률이 24.75대 1. 야, 24.75대 1, 43.94대 1, 11대 1, 23대 1, 9대 1, 51대 1, 12대 1, 26대 1, 23대 2, 39대 1. 야, 저는 이 청약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당첨 가점에서요 84 C타입의 최고 점수가 80점이에요. 와, 우리 청약 가점이요 만점이 얼마인 줄 아세요? 84점이에요. 84점인데 80점인 금액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분은요 송도 안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도 거의 뭐 100% 되거든요. 근데 거기 막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송도역 센트리폴 할래 라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야, 정말. 그래서 경쟁률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센트리폴은 정말 대박을 쳤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자체 사업이잖아요. 삼성물산에서 시행하고 삼성물산에서 공사하고 이렇게 청약이 대박이 터지면 어떻게? 거의 뭐 삼성물산 니나로 하는 거예요. 니나로.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2블록도 12월에 분양 예정한다. 그냥 이 느낌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야, 자, 다음 현장은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했던 프루지오 더파크인데요. 여기 전체 919세대가 분양을 했었었죠. 완전역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분석할 때 뭐라고 했냐면 거리도 일단 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분양하는 가격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분양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5억대 후반인데다가 에어컨하고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하면 5억 8천이 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 유닛 분석했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옵션 말고도 옵션이 너무 많았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줬을 거다. 그런데 바로 뒤쪽에 분양했었던 에코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억 1000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났다? 전체 653개 중에서 1986개의 통장이 들어갔었고요. 84C 타입이 9.51대 1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당첨 가점이 요 정도 선에서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99B 타입 같은 경우에 아예 미달이 나버리고 A 타입 같은 경우 어떻게? 1.85대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약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요 정도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는 미계약분이 나옵니다. 거의 100% 나와요.
자, 그리고 검단을 지나서 다음에 가볼 곳은 안양 범계에 있는 아크로베스티뉴. 아크로베스티뉴 같은 경우는 전체 1000세대가 조금 넘는데 일반 분양이 391세대인데 여기에 특이사항은 뭐였었죠? 맞습니다. 짓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현재 이렇게 짓고 있는 상황이었고 범계역 바로 뒤에 있는 단지다. 그래서 내년에 입주하는 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분석할 때 어떻게 주변 단지보다 가격이 높다. 84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억이 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양 편촌 이쪽에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가격대가 12억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억에 분양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어떻게 2.49대 1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경쟁률이 59 A타입 기준으로 1.75대 1 59 B타입 같은 경우는 8.86대 1 74 2.8대 2 84 5.53대 1이 나왔단 말이에요. 당첨 가점도 보면 최고가 55, 74, 69, 55, 64.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같은 경우도 계약률이 얼마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단지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노원에서 분양하는 서울원 아이파크. 서울원 아이파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포화를 기준으로 타워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북향으로 바라보는 세대들이 나온다. 우수수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원 아이파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을 이야기한 거니까 72 타입 같은 경우면 30평형대가 넘는 세대인데 타입이 기역자의 권총 타입에다가 방이 어떻게 2개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생각하고 진행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청약 경쟁률 자체가요. 일부 청약이 미달이 났어요. 큰 평형대가 밑에가 미달이 났단 말이에요. 중소형 평형대는 그나마 난데 자세히 보시면요. 타입도 지금 엄청 많잖아요. 요렇게 쭉 가면 여기는 그래도 좋아. 여기는 뭐 22대 1, 15.29대 1 뭐 좋아요. 좋은데 중대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세모가 미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 부분들에 다 삼각형이잖아요. 물론 여기 보면요. 1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순위에서 뭐 마감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마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정도면요. 계약할 때 계약을 한다는 보장이 거의 없어요. 161 같은 경우는 어떻게 2순위까지 갔는데도 그냥 미달 나버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실질적으로 평대가 넘어가면서 뭐 30억, 50억 하잖아요. 이 위치에 50억? 야, 강남이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 녹화하는 날이 6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발이 지금 됐단 얘기죠. 그리고 정당 계약이 16일부터 4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락 많이 받았어요. 당첨됐는데 이거 포기할게요. 그리고 댓글에도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당 계약 결과가 내심 많이 궁금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지 당산 리버파크. 영등포에서 분양하는 단지였고 전체 550세대 중에 111세대를 분양하는 단지였는데 이 단지 이슈가 뭐였죠? 맞습니다. 주변에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대가 51부터 59 여기는 소형 평형만 분양을 했었는데 59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14억 중반 거의 14억 15억 사이였단 말이에요. 평당 단가로 산정했을 때 거의 6천 가까이 됐었는데 여기 비교 단지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020년도에 입주한 5년차 아파트인데 여기가 가격이 어떻게 14억 5천 호가는 15억 7,500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마진 하나도 없이 현재 시세 그대로 분양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비싸네 마네 이런 얘기가 또 엄청 많았던 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딱 까봤더니 어떻게 됐다? 평균 경쟁률 290대 1 야, 자세히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A부터 59까지 있잖아요. 294대 1, 175대 1. 지금 59A는 보면요. 1440대 1이 나왔어요. B타입도 500대 1. 최고 가점이 여기는 72, 74점으로 최고 가점이 형성이 돼 있었죠. 통장이 19,400개가 들어갔어요. 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거 할 때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뭐 여기가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뭐 한다라고 했는데 이 영등포구 당상도 쪽에 이 상품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전체 세대수도 55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이 111개밖에 안 되니까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닌가.